PCM 파운데이션 독서 모임에서 진행했던 그 욕망의 진화라는 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읽었던 내용 자체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 게 우리의 본능에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신뢰, 당연히 신뢰성 있어야 되고, 정서적 안정, 뭐 근면, 야망, 지능,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총 합해 봤을 때 결국에 여자는 남자의 성숙함을 원하는구나. 음, 이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숙한 인간이란 키워드가 제 머리에 바뀌었는데 과연 그 성숙함은 무엇이고 그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숙함. 와우. 제가 사실 이 나이 먹고 성숙함을 얘기하는 건 좀 모르겠어요. 이게 주제에 맞는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성숙함을 되게 심플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신뢰의 극단값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음, 신뢰가는 목소리라든가, 네. 신뢰가는 옷차림이라든가, 신뢰가는 어떤 인사성, 뭐, 인상, 신뢰가는 어떤, 근데 신뢰의 극단값이 사실 저는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극단값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성장도 하고 성공도 해보는 거예요. 음, 근데 신뢰 극단값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게 뭔지, 그 극단값에 못 가봤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뢰의 극단값이 가려면 우리가 뭔가 도구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도구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 영업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음, 인간에 대한 상관관계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사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산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거 한다고 해서 성숙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철학자를 내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사상가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착각하고 그거를 계속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성숙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성숙된 사람은 생각보다 강렬해요. 음, 그 에너지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음, 근데 그 강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는 인내심과, 음, 그리고 뭔가 저는 인내심 안에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를 좀 그릇이 이제 좀 큰 차원에서, 이게 좀 압력이 더 센 차원에서 가지는 인내심이랑 네, 그렇지 않은 인내심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삼살이 하더라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이를 키우더라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음, 근데 신뢰의 극단값이라고 하는 건 음, 다방면에서 내가 경험하고 축적하고 배우는 거 좋아요. 그거 네, 우리가 폴리매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분야 하나만 너무 뾰족하게만 내가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예술을 했어요. 내가 원래 댄서였어요. 음, 댄스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댄스 강사할 때는 완전 다른 느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음, 그럼 그것도 완전 같은 예술이지만 다른 느낌이에요. 음, 댄스 강사는 진짜 영업이에요. 말빨이에요. 음,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말 그대로 에너지 줘야 되고, 그 에너지 파장이 내가 안 좋으면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 내가 어렵게 가르치면 걔네들 어려워해요. 음, 근데 댄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그래도 음악에 맞춰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또 비즈니스 영역이 들어왔을 때 또 달라요. 왜 음,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단순히 만족도가 아니라 성공을 원해요. 음, 그랬을 때는 또 그 성공을 위한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또 말을 안 들어요. 음, 그럼 거기에 맞는 훈련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훈련 시스템에 가둬 넣기 위해서 그냥 진짜 거의 주먹질을 그냥 맹강이를 도달 치는 느낌은, 진짜 치는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치는 느낌으로 뭔가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푸시 시스템이에요. 음,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음, 그럼 또 비난을 받아요. 음, 거기에 맞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디에서 풀 데 없다 보니까 내 노트에 써요. 노트가 이제 나중에는 자꾸 노트도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스타라든가 이런 카카오 스토리,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는데, 뭐 이런 데 다 보면 다 올라요. 뭐 위챗이라는 거 다 올려. 그러다 보면 또 남들이 그걸 봤을 때,
얘 뭐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왕따를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짜 신뢰, 진짜 본질이 뭐고 신뢰의 극단값이 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로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야. 자꾸 도전하는 거죠. 음, 도전하다 보면 그 바운더리를 내가 확장하는 것 같아요. 도전에 대한 범위.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내 거기도 또 책임져야 되고 실패했을 때 또 수치스러움도 있는데 그 수치스러움 내가 대응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음, 저는 이런 것들이 압력이잖아요, 사실은. 다양한 압력이, 20대에 겪었던 압력, 우리 학교 청소년들을 겪었을 때 압력, 또 30대에 왔을 때 또 압력.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다들. 내가 음, 20대 돼봤어요. 안 돼봤는 거예요. 내가 음, 30대 돼봤어요. 안 돼본 거예요. 나 40대 아직은 못 돼봤거든요. 근데 40대 음, 또 될 거란 말이에요. 음, 50대 안 돼봤고 60대. 그러니까 그 안 돼본 과정에서 내가 결국 쫓아야 되는 그 성숙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뢰 극단값이다. 음, 신뢰 극단값을 겪다 보면요. 음, 60대 되고 70대 된 사람도 생각보다 신뢰 극단값을 안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겪은 신뢰 극단값에서 성숙함에 대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음, 같이 술 마시거나 같이 뭔가 커피 한 잔 마시거나 같이 뭐 깊은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성숙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이에 음,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음, 극단값을 단기 안에 채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전문성에 10년 이상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전문성은 10년 이상. 그 10년 이상을 지금도 저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그 이성의 관계십에서도 제일 길게 가져간 게 3년이에요. 음, 제 전 와이프도 3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 와이프가 3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10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음,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전문 분야에 뭐 콜드콜이라든가 사람을 코칭해서 그 사람 억대 연봉 만들고 월 억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음, 나는 한 나라에서 이민국에서 완전 내 나라가 아닌 내 고향이 아니고 좀 서먹서먹 그냥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내가 10년 이상 살았더니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 음, 한국 전에 경험한 또 나라 몇 년씩 살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10년짜리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종합해보면 또 폴리매스가 되는 거예요. 음, 폴리매스가 이해 안 되는 사람 폴리매스 그냥 네이버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 신뢰의 극단값이 저는 성숙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 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음, 왜냐면 그 사람도 결국 금전적으로, 경쟁적으로 그런 어떤 품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유라든가 잘 사는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하는 건 우러러봐야 되고 수직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에너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음,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도 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삽질하는 게 아니라 그 로드맵 안에서 시간 절약하고 돈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면서 빨리 나는 14년이 걸리고 나는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는 데 있어서 진짜 똥이 된장인지 이렇게 해보고 사람한테 뒤어보고 다쳤다면 그게 나는 반응하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내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에 있어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또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부분들 상대방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넘어졌을 때 와 이러면은 아기도 놀라고 바로 울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내가 그게 대한 부분 빅딜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애들 봤을 때 그 표정에서 사실 그게 반사작용을 하잖아요. 거울처럼. 음,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게 성숙함이 아닌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 되게 복잡하고 깊고 굉장히 뭐 사상과 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제 삶을 경험한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이걸 이론으로 누가 나한테 책을 뚝 떨어진 내용을 얘기해가 줄줄 외운 거 아니에요, 스크립트를. 음,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영업하더라도 내가 영업 현장에서 누군가 새로운 고객하고 뭔가 접촉하거나 뭔가 내가 클로징해야 대상자 수천만 원짜리 수주를 따기 위해서 내가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답을 이렇게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수천만 원 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는 음, 거예요. 그리고 내고도 그 사람이 답이 아닌 거예요. 음, 그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갑부라는 영화를 보면 존중으로 사실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로열티로 사는 거. 그쵸. 그리고 사명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예, 그렇지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거야. 물론 가격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싸구려는 안 해요. 음,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 수준.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고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음, 고전이 안 읽혀요. 졸려요. 음, 예. 현대인들은 책 읽는 거 힘들어해요. 음, 쇼츠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음, 쇼츠는 뇌를 정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 읽는 그치.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무료로 제공하면서 내가 공급해서 도와. 그래서 내 유튜브라고 하는 건 니들이 내 유튜브를 수많은 유튜브를 찾아내는 거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랑 함께 하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상품들이 있었어요. 서비스들이. 음, 그래서 거의 한 몇백만 원 정도 결제해도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월 5만 원도 안 돼도 나랑 소통할 수 있고 직접 나의 커뮤니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톡방이라든가 프라이빗. 음, 근데 진짜 내가 빨리 더 극단적으로 더 아이스강의 푸시와 제가 겪었던 것들을 1대1로 저 그래서 1대1만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음, 나머지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음, 그냥 공짜로 주거나 그냥 기껏해서 그냥 밥 한 끼 정도 너희가 한 달에 나한테 한 번 사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10배, 100배 이상 되는 가치를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해가지고 지금 독서 모임을 지금 피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PCN 파운데이션. 음,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음, 그게 신뢰도를 극단값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에너지가 원동력이. 음. 근데 그게 저는 성숙함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성숙하려고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뢰라고 하고, 음, 결국 이제 대표님도 성숙함이라는 것은 신뢰의 극단값이라고 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다 당연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을 끌었던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원시 시대에 배우자가 말 그대로 먹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사냥을 하든지 뭐 농업을 하든지. 근데 그 자원을 꾸준하게 공급해야지만 내가 애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근데 그 꾸준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그러면 월급만 따박따박 갖다 주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음,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물건을 딜리버리했어. 내가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팔아. 내가 보험을 팔아. 그러면 보험 상품 가져가서 증권을 주는 게 보험 설계사들의 마지막 임무예요. 그러면 돈 받았어. 증권 줬어. 그러면은 자원을 공급했어. 음, 그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저는 기본적인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이라고 하는 거 뭐 꽃길 걸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왜 하냐 이거지. 저는 제 와이프 한 그 장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했고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했지 저는 따님은 꽃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꽃길로 걷게 한다는 건 이 세상에 없고 꽃길을 걸어보면 쾌락으로 빠지고 쾌락으로 빠지면 나약함으로 빠지고 나약함에서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내가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뭔가 내 자녀가 뭔가 다쳤을 때, 아니면 내 부모가 세상에 돌아갔을 때, 아니면 뭔가 직장에 뭔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해고당했을 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쾌락에 음, 빠지고 이런 나약한 사람들은. 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금방 가버릴까요? 음, 걔네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면 쾌락에서 푼단 말이에요. 음, 그 쾌락에서 푸는 게 그 당시에는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지만 나약함으로 가잖아. 음, 나약함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약한 그 자체가 어디서 왔나. 그 뿌리를 보면 아까 뿌리가 썩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그게 뿌리가 원래 썩은 게 아니에요. 음, 지가 썩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음,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음, 약속은 내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지키는 거예요. 음, 근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욕구는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음, 나 세상에서 가장 막 위대한 어떤 이런 사상가 막 이런 어떤 베스트셀러 될 거야 하는데 책 한 권 못 내잖아요. 음, 원고 하나 못 쓰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럴까? 의욕은 가득 앞서 있어, 사람은. 음, 막 운동 당장하고 PT를 막 몇백만 원짜리 끊고 하는데 안 돼. 음,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왜 없을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주제 음, 파악을 못한
야, 인간이 린디 효과라고 내가 과거 20년 동안에 책을 안 봤으면 앞으로 20년 책 안 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음, 그럼 20년 동안 책을 안 봤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동영상, 오디오 이런 거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책을 안 본 사람 이런 거라도 그래서 제가 공급하는 거예요, 무료로. 음, 그러다가 이제는 책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독서 클래스 같은 거를 제가 피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음, 예, 예전에는 이런 것도 제가 제공하다 보니까 함부로 이런 좀비 같은 애들 안 받겠다라고 한 주의에서 다 걸려냈거든요. 돈으로. 음,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장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내려갔잖아요. 음, 왜냐면 저도 요즘에 좀 그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좀 더 많이 베풀자. 음, 더 많이 베푼데 인간이 안 바뀌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음, 거기에 해당되는 시스템으로 좀 제공해주자 해가지고 그냥 한 끼 정도 월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뭔가 제공하는데 그것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받는 것도 있어. 음, 그거는 완전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고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월 5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죠. 그런 사람 살아 뭐예요? 월 5만 원도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못 보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책을 보면 졸려. 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한 대 뒤통수 쳐주고 싶어요. 음, 이런 얘기를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저라고 처음부터 책 본 게 아니라 전 학자가 아니고 저 학교 때 공부도 못했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책에 재미가 든 거예요. 음,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탐구 이런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멘토들의 책부터 보다가 멘토들이 또 소개해준 거기에 또 저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또 자꾸 책은 책들이 서로 소개를 해. 맞아. 그렇게 연결되고 연결하 지금 고전까지 연결돼 들어온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내 거는 것도 중요한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 걸어서 그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킬 수 음, 없을 수는 있어. 음,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지킬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과정만 보면 따끈따끈해. 음, 아, 그래도 이 청년이 잘하는구나. 음, 아, 이 청년이 노력은 하는구나.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도 알아. 내가 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걸 또 드러낼 줄도 알아야 돼. 음,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거기까지 내가 고객이나 나나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지 못해도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음, 전 처음에 아마추어였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였어요. 음, 그 다음에 주제 파악하다 보니까 전략이 생겼어요. 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음, 3단계로 나눠요. 음, 처음에는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 음, 중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제 파악하다 보니까 장인 정신으로 내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주제 파악이 된 거죠. 음,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없다가 결론이 난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없는데 그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또 난 거예요. 이게 저는 3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이게 신뢰를 극단적 값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우자로 봤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음, 배우자로 봤을 때 최고의 배우자는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애초에 그냥 그냥 없애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 그리고 무례한 약속을 할 수도 있어. 무례한 음, 약속을 지키면 돼. 음,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 음,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배우자가 아닌가.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많은 지혜를 쌓고 얻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력이 있어요. 음, 그 사이에 이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결국엔 용서받아요. 음, 결국에는. 그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그 사람이 몰랐을 뿐이고, 몰랐기 때문에 가족마저 나를 핍박할 수 있어. 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다고. 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거. 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왜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음,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붙잡는 거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만 알아서 안 된다고. 음, 다시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장했다, 내가 성숙했다라는 걸 증명시켜야 돼. 증명시킨다는 거 그 사람들 증명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한테 증명시키는 거. 음.
하나님 그걸 원할 거예요. 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우자에서는 이제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주제 파악이 될 것이고, 음. 그 주제에 맞게 전략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업인들에게 딱 넘어갔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이잖아. 근데 무리한 약속을 고객한테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보험 판매원이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어.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말 그대로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미 신뢰가 한번 깨져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영업인으로서 이제 어쨌든 고객에게 약속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무리한 약속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될지 요거는 좀 구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례한 약속은 자기 그릇인 것 같아요. 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그릇인 것 같아요. 음,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전략, 내 성향에 맞는 전략을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결국엔 무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는 무례한 약속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 비판을 받았어요. 음,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일반 사람들 그릇이 일론 머스크 정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약속, 무리하지 않는 약속, 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코딱지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코딱지만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음, 상관없어요. 약속은 일단 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서프라이즈하고 그 이상을 지켜요. 10배 이상을 지켜요. 그러면 사실은 under promise over delivery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에서. 네. 낮게 약속하고 딜리버리 전달할 때는 엄청 크게 전달하라. 이런 전략도 좋아요. 음, 근데 over delivery하고 over promise하고 over delivery 하는 약속, 그건 큰 음, 그릇만 하는 사람들이. 아, 근데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무례한 약속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게 무례한 약속이냐? 음, 이 사람 인생을 바꾼다. 너가 내 독서 모임에 들어왔을 때 네 인생이 바뀐다. 네가 잘 살 수밖에 없다. 이건 무례한 약속이에요. 음, 근데 나는 이 무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실제로 나랑 연결됐던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음, 내가 편향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 사이비 종교처럼 내가 내 스스로의 컨텐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음, 내가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에너지에 나처럼 거의 진짜 빠져버릴 정도로 여기에 대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 거. 나 음, 그게 그 자체 에너지만 내가 내 거를 복제하고 내 거를 전달을 받았을 때 난 음. 거기에서만 주는 혜택도 엄청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실제로 박미양 상무님께서 연봉 2억대 저희 이제 네, PCM에 들어왔다가 지금 벌써 5개월 만에 네, 연봉 3억 5천을 네, 넘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했어요. 딱 하나만 붙잡았는데 다 됐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딱 하나를 진심으로 믿고 그걸 현장에 진심으로 음, 적용했는데 모든 게 바뀌었다. 음,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야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안타깝네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근데 저는 아마추어 때부터 저는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음, 아마추어였을 때, 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제가 상처가 많아요. 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도 있어요. 어떤 음, 사람들에게는. 음, 근데 돌이켜보면 결국 제 죄책감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임을 나만 지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내가 혼자 총대를 메고 말 그대로 좀비들한테 세상을. 원래는 좀비들한테는 뭘 해야 되냐면 좀비들 같이 내가 좀비들이 무서울 정도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음, 좀비들이 따라올 수 정도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좀비들한테 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내가. 음, 그런 것들이 재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아마추어 때는 난 다 인간으로 봤죠.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음, 사람처럼 눈 깜빡깜빡하고 감정 교류를 하고 사람처럼 또 예쁜 짓도 하고 하니까. 음.
아, 근데 인간은 쉽게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은 나와 상관없이 바뀌는데 그런 인간과 함께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비를 자꾸 바꾸려고 내가 했던 거예요. 아마추어 때는. 음, 근데 좀비들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무의미하진 않았다는 거죠. 어, 좀비들을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한 죄책감조차도 나중에 알게. 우리가 영화 보더라도 내 친구가 좀비에 물려가 좀비가 되어가는 음, 과정에 그 맞아. 사람을 죽이거나 빨리 두고 나와야 음, 되는데 두고 오고, 나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죽였을 때 내 죄책감이 있다는 그 표정에서 그 연기자들의 얼굴에 나오잖아요.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약속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도 일단 무리한 약속을 음, 해라. 음, 그리고 그거를 해가는 과정에 안 될 수도 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릇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볼 수 있겠네요. 음, 만약에 내가 지금 언더 프라미스로 해서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안전빵인 약속만 하면 지킬 수는 음. 있지만 사실은 내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재미없어요. 음, 안전빵 약속은 나나 똑같은 알아. 이런 거래를 할 거면 요즘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요즘 미니멀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거래를 하는데 특히 이 제품이 나한테 본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고 영감을 안 주면 요즘 사람들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음, 그게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음,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 그 핵심적인 본질을 약속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음, 본질을 못 본 사람들은 엉뚱한 걸 약속하죠. 근데 음, 본질을 본 사람들은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무례한 약속이 금방 툭툭 튕겨 나와요. 음, 본질을 못 본 사람들은 자기도 본질을 못 봤는데 어떻게 무례한 약속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이 음, 사람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건 본질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본질을 보면 이 사람 버는 수입 플러스 다른 것도 벌 수 있게끔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본질을 못 보면 이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버는 지금의 돈의 두 배로 내가 벌게 해줄게. 이건 사기꾼이에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 그런 약속을 하는 건 무례한 약속이죠. 근데 음, 본질을 봤을 때는 내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인컴이 더블 될 게 아니라 인컴이 트리플 10x가 될 수 있어요.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 인컴이 돈적인 인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음, 돈은 지금의 인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돈을 게으르게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돈을 여유롭게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돈을 심지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찍지 않고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전화 통화라든가 줌이라든가 뭐 유튜브 디지털 명함 뭐 이런 식으로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고객도 맨날 그런 좀 싸구려 고객들, 힘든 고객들만 했는데 진짜 이제 나를 찾아 나를 우러러보고 괜찮은 고객들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밥과 을이 바뀌어주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고객을 안 섬겨도 내가 원래 억대 연봉자인데 저를 만나고 고객 몇 안 섬겨도 억대 연봉자를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컴을 그 다음 완전 어나더 레벨로 만드는 데서 난 본질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음, 본질을 못 보면 기존에 아마추어 했던 그 전략과 자기를 아마추어에서 억대 연봉 만들었던 그 전략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음, 마차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시대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마차의 시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그 본질의 사람들이 다 가격을 매길 때 엄청 높은 가격을 매겨요. 그 사람들 본질을 봐버리면 인생이 체인지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자꾸 변하냐? 본질이. 본질 마케팅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본질 마케팅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음, 그걸 하려면 에너지, 돈, 시간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돌다 보면 이 사람은 어나더 레벨에 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자리인 거죠. 음, 혹은 중력에 의해서
더 밑으로 지옥으로 꺼져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질문은 성숙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숙함이라는 건 신뢰의 극단값이고, 그리고 신뢰의 극단값이니까 당연히 신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 대표님께서 늘 그랬잖아요. 돈은 신뢰를 지킬 때 따라온다고. 근데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약속을 해서 지켜내거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약속을 했든 내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거에 최대치를 끌어올려라. 음,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좋습니다.